정확히 3월 중간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이제 보름쯤 지난 시점에서 시작의 설렘이 누구보다도 크게 부담으로 다가올 분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교 새내기 학부모를 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의 교육 정보들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서울시 교육청의 정지숙 장학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지숙입니다. 다음은 참교육 학부모회의 이윤경 상담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금이 이제 입학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네. 신입생들이 어느 정도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시점, 이 정도쯤이면 적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1, 2주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어서 네. 아이들이 적응하는 데는 무리가 좀 있는 시간인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선생님도 사실 새로운 학교에 부임을 하게 되면 그 학교만의 문화나 지역사회 등에 적응하기까지 1년 정도가 걸립니다. 예. 근데 이제 하물며 갓 입학한 학생이 낯선 학교에 적응하는데 인류제 가능할까? 네, 저는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이들은 학교가 낯설고 무서워서 아침마다 엄마한테 매달려서 못 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네. 그런 아이들을 달래서 또 학교 교실에까지 데리고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다 다른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주 정도면 겨우 자기 교실에 익숙해지는 정도의 시간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1학년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기 속도에 맞추어서 천천히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적응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자녀들도 처음 학교에 들어가는 거지만 부모님들 역시 이제 학부모가 되는 그런 처음 학부모가 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는 건데요. 이 부모님들의 걱정도 만만치 않죠. 어떻게 처음 학부모가 되셨을 때 심정은 어떠셨나요? 뭐 저도 그렇지만 사실 이제 저희 상담실 쪽으로 전화 오는 1학년 학부모들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뭐 학습지 업체에서 조사했던 그런 결과들을 보면 사실 제일 걱정하는 건 아이가 그 친구들하고 잘 지낼 수 있을지,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그 지적을 받거나 이러지 않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걱정을 하세요. 사실 뭐 학습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부차적인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학교에 적응하는 것을 굉장히 걱정한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뭐 사실은 저는 아이들이 굳이 학교에 매여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놀면서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의 학교는 아직까지는 수업이라고 하는 그 고정된 관념 속에 아이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오히려 좀 놀 시간을 좀 확보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우리 장학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간놀이 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이들에게 학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학교에 가면 함께 놀 친구가 있어서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2교시만 하고 뭐 하교하는 종업식 날 같은 경우에 중간놀이 시간은 반드시 하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애들은 친구들과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보다 더 좋은, 그러니까 놀이보다 더 좋은 공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선생님들도 이제 중간놀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학생들의 노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성향이나 친구 관계를 파악하기도 하고 우리가 미처 학생들에게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이 중간놀이는 언제부터 시도가 된 건가요? 중간놀이는 꽤 오래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는 대대적으로 학교별로 최소 20분 이상은 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0분 갖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중간에 논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부터 이제 올해는 한 30분 정도 놀게끔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는 40분 정도 중간놀이 시간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모여라 놀자 그러면 10분 갈 것 같은데 거기서 사실 중간놀이 시간이 생겨서 정말
정말 좋은데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너무 짧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중간놀이라는 게 사실 놀이는 프로그램이 아닌데 예. 이게 어떤 또 수업이나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다가오면 아이들은 그거를 놀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많아요. 또 너무 내버려두면 못 노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배우거든요. 아이들 또래 사회 내에서 또 배우게 되거든요. 아 진짜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초등학교 신입생 때부터 숙제 내주는 학교가 있대더라.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애들을 사실은 제가 어린이집에서 막 유치원에 보냈는데 지금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만 해도 애가 장염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숙제라는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은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겁이 나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숙제, 그것도 초등학교 신입생한테 숙제 이거 있어야 될 걸까요? 사실 숙제 없애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숙제 내주면 안 되는데 가끔 항의 전화가 오기도 해요. 예. 저희한테도 분명히 1학년 숙제 없앴는데 우리 선생님 왜 숙제를 내주냐. 예, 사실 그 숙제를 없앤 이유가 그 엄마들의 숙제가 돼버린 경우가 많았잖아요. 예전에.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엄마가 도와줘야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게 또 이제 평가가 돼버리니까 네. 이거는 아이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엄마로 인해서 이렇게 예.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받아쓰기라든지 예. 독서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학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숙제에 대해서 사실 지금 엄마들은 그런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숙제가 사실 꼭 필요하냐 이런 말씀은 사실 아이들은 그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그 쉬는 시간이나 다 평가를 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꼭 집에서 뭔가를 해와야만 얘가 이걸 이해했구나, 이해를 못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숙제는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학교 교육 과정이 그 어떤 인지적인 거를 숙제를 내주는 게 아니라 뭐 가족 관계 알아오기, 우리 마을에 무엇 있나 알아오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숙제라기보다는 알아오기, 뭐 조사하기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셔서 약간 그 옛날 세대의 숙제와 지금 내주는 알아오기의 개념을 좀 분리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맞벌이 주부가 그러니까 부부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여유를 두고 내줘야 되는데 예, 마을 돌아보기를 평일에 언제 해와라 이런 경우들은 조금 이게 굉장히 맞벌이한테는 부담이 되는 맞벌이 거죠. 부부도 그렇지만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는 또 뭐 엄마만 있는데 아빠랑 네. 뭘 해와라. 그렇죠. 아빠만 있는데 네. 엄마랑 뭘 해와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참 현장에서 좀 잘 모르는, 현장을 잘 모르는 그런 숙제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숙제를 없애는 걸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담들도 있다면서요. 그게 이제 홍보가 충분히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아, 1학년은 이제 꼭 숙제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왜 1학년의 그 발달 과정에 맞춰서 이래야 되는지 그 부분이 충분히 학부모들한테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1학년 때 공부가 뭐 크게 그렇게 영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네, 예. 그런데요. 지금 실제로 네.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숙제 안 내주는 거 불만 있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저도 그런 네. 얘기 들었거든요. 예,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 이제 재작년 8월쯤에 이렇게 숙제를 없앤다라는 게 이제 방송에서 났을 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격렬하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자녀 숙제가 부모 숙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야 숙제 없애기를 찬성하셨겠지만 이 숙제라도 있어야 우리 아이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습관을 기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학력이 저하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니 그런 분들은 자기가 옆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걸 네. 보고서 따라하게 되거든요. 본인은 공부를 안 하시면서 애들만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기를 원하신다는 게 그게 참 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개가 옆으로 걸으면서 아이한테는 똑바로 걸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숙제와 늘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선행학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애가 뒤처지는 게 아닐까. 나중에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럼 뭔가 더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숙제도 필요할 것 같고 학원도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 아닐까요? 네, 저희도 사실은 이제 선행학습 필요 없이 학교에서 차근차근 다 가르쳐 주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굳이 선행학습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 생각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선행학습을 안 하면 자기 자녀만 다른 학생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고 또 이제 수업 시간에 미리 배워오면 좀 잘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네, 선행학습을 시키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미리 배워오는 아이들은 사실 진짜로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척하는 아이인 거죠. 그리고 아는 척을 하다 보면 호기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그렇죠. 네. 이미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아는 척을 하면 이제 하지 않은 아이들 그리고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아이들은 왠지 나만 모르는 거 아닌가라는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혹시 나도 그럼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네, 생각을 갖게 해서 결국은 이미 안다고 착각하는 아이들도 당연히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아이들에게도 예. 질문이 없는 호기심이 전혀 발휘되지 않는 수업이 되기 때문에 선행학습은 저는 정말 네, 하지 않으셨으면 네,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일부 학부모님들은 그러거든요. 아니 가봤더니 선생님이 이미 선행학습을 전제로 가르치고 있더라. 그러니 선행학습을 안 하면 진도를 어떻게 따라가겠느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 분들도 있으시죠? 상담을 하시다 보면. 네, 그런 얘기 많고요. 예. 사실 2015 교육과정으로 작년부터 이제 1, 2학년 그 네. 교과서가 바뀌었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수학이 스토리텔링 수학이었어요. 근데 한글을 깨치고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한글을 모르면은 수학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네. 스토리텔링 수학이었던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모순이 있죠. 그래서 그 국어만 한글을 깨치는 거를 가르칠 게 아니라 사실 모든 과목이 아이가 글자를 모른다고 전제를 하고 교과서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니까 네. 예, 학부모들은 이거는 선행이 아니라 네, 학교 수업을 따라가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그 시기에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뭐 교육청이든 아니면 부모님들이든 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에 배워야 될 그런 내용들을 좀 덜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또 이런 부분들도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혼자서 모든 걸 다 가르치는 이런 초등학교의 그 어떤 그 지금 현재의 모습들이 그게 옳은 거냐. 전문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문 교과를 가르치는 별도의 선생님이 있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이런 선생님들에게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선생님들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여러 과목을 담당을 하면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흥미나 적성을 발견하고 그 아이를 지원해 줄 수가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한 교실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관심이나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놓치는 경우가 간혹 생기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5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선생님이 더 들어가는 네, 협력교사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협력교사가 지금 얼마나 그 지원이 되는지 한번 우리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지금 2015년 같은 경우만 해도 6개 학교를 시범으로 해서 28학급 지원을 했네요. 그런데 올해 83개 학교에 380학급 이상을 지원을 하겠다. 근데 저 정도 되면은 그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는 다 지원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1, 2학년 학급이 약 6,000학급 정도가 그러니까요. 사실은 되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 확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좀 현재 점점 확대해 가려고 하는 추세고요. 내년에는 좀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뭐 예산이 어디에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땅 파는 데 쓰지 말고 좀 저런 데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합니다.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업무를 좀 확 없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만 이렇게 온전하게 다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근데 업무가 별로 없다면서요, 또? 네. 지금은 이제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업무를 경감시켜서 거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업무 외의 다른 업무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선생님들이 또 따로 계십니다. 네. 일단은 그 부분은 현장에서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요, 그리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는 것만큼 학부모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소통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과 학부모의 소통은 네, 저희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소통의 채널이 참 다양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네, 현장에서 얘기하는 목소리를 듣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일부 대표성을 띈 학부모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시는데 예, 좀 발로 뛰는 그런 정책을 좀 많이 피셔서 그리고 네. 학부모들 간의 교류도 사실은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까 대표성을 띈 이런 말씀하셨는데 애둘러 말하신 것 같고 몇몇 정말 몇몇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학교랑 소통을 하고 나가서 또 그 교육청이랑 소통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래도 예전보다 좀 많이 나아진 거는요. 아, 그래요? 2016년부터 이제 서울시가 학부모회를 법제화했어요. 네, 예. 조례로 법제화가 돼서 이 학부모들이 하는 모든 이제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사실 뭐 그 밴드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계속 공유하는 좀 그런 모범적인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뭐 반모임이나 이런 걸 안 나가면 정보에서 뒤처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굳이 그런 뭐 엄마들의 모임 안 나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부모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좀 공개화되고 또 이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열려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교류를 할 수 네. 있는 공간이 특히 온라인 중심으로 많이 확보가 되고 있고 오프라인 쪽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학부모 법제화하고 회실을 있고. 예. 지원해주고 그래서 예. 학부모 회실이 만들어지는 학교도 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이후에 학교랑 뭐 학부모들이 더 건강하게 소통한다든가 그렇죠. 네. 또 교육청과 소통한다든가 이런 네. 단계들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이제 얘기를 갖다 조금 바꿔서 이 교과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9권이나 아직도 9권이나 된다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기본 교과서가 있고 활동 교과서가 따로 있더군요. 네. 이제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제 국어 활동하고 수학 익힘이라는 책이 말씀하시는 활동 교과서에 해당이 네. 되고요. 국어랑 수학은 이제 선생님과 함께 수업 시간에 배우는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 네. 국어나 수학 교과서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하고 연습할 수 있는 보조 교과서가 사실은 국어 활동 수학 익힘 책입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바른 생활이나 슬기로운 생활이나 즐거운 생활을 합쳐져서 주제 통합 교과서로 아하. 봄, 여름, 가을, 겨울 4권의 사계절 교과서가 있습니다. 예. 네, 이 사계절 교과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예. 계절이나 상황에 알맞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뭐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뭐 슬기로운 생활이 통합해서 네,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과서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교과서를 꼭 만들어야 될까요? 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이거 사실은, 자체가 좀 네. 정부 주도형의 어떤 교육청 주도형으로 이거를 꼭 가르쳐라. 이런 식의 어떤 느낌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뭐 물론 초등학교에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지만 선생님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만들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 맞게 이렇게 한다면 가령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부모 그 가정들에게 뭐 결례가 된다거나 이런 일들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순서대로 네. 교과서에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선생님들께서 교과서를 재구성하고 네. 교육과정에 맞춰서 그냥 교과서를 자기 반의 아이들의 뭐 여건이나 주변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네, 얼마든지 재구성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학습뿐만 아니라 일단 우리 자녀가 사회성을 배우는 곳이 학교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올바른 성장, 또 그 나이에 맞는 성장 이런 것들을 학부모님들이 원하게 될 것 같은데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학부모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초등학교 1학년은 앞으로 12년의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첫 발을 내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글자나 숫자나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처음 접하는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사실 학부모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학교에만 다 모든 걸 맡겨놓지 말고 학부모들이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SNS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포르투갈의 한 학교 얘기였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니, 그 포르투갈 사례는 못 봤습니다. 네. 예. 포르투갈 학교에서 이제 학부모들한테 보내는 그 포스터를 강당에 붙여내는데요. 네. 예,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거기서 이제 학부모님들께라고 하면서 첫째, 안녕하세요,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표현들은 집에서 이제 가르쳐줘야 된다. 그리고 둘째, 정직함이라든지 약속 시간 지키기, 그리고 부지런함, 또 어른을 존중하는 거 이런 것도 집에서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청결함이라든지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학교는 학부모한테서 배운 것들을 더 확장시켜주는 곳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그냥 학교에 맡겼으니까 학교가 다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선생님과 그 학부모가 같이 한 아이를 협력해서 기르고 있다라는 거를 사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아이도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사실은 학교라고 하는 공간은 가정의 확장된 공간이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결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가정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학교를 만든다. 이런 것들을 갖다 배우려면은 기본적으로 학교와 가정이 긴밀한 소통을 갖다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서로가 협조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들이 훨씬 더 학교를 즐겁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큰 집이잖아요. 큰 집에 가서 다양한 다른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재밌고 또 신기한 곳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적응할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 같은 건 없습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습관화돼서 오면 정말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아이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을 위해서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이라는 교육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학교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3월 셋째 주 정도까지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제 입학 초기 적응 교육은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기르는 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생활 습관을 기르는 활동이나 또는 안전 지도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녀만 학교에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학부모들도 굉장히 함께 학교를 중심에 두고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 같은 건 없습니까? 학부모를 위한 교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받고 싶어하는 교육의 요구를 들어서 뭐 운영을 하는데 주로 자녀와의 대화법이나 뭐 우리 아이 독서 코칭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랑 놀아주는 법,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것 말고도 서울 학부모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방문을 하시면 도서관이나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학부모 교육 등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를 일단 찾아가 보시면 뭐 다양한 프로그램 만날 수 있겠네요. 일단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희망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제일 바라는 건요. 이제 학교나 선생님이 아이라는 거를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전화 오는 학부모들, 특히 1학년 학부모들의 불만은 아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데, 그리고 몰라서 질문하는 게 당연한데, 그거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물론 이제 모든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그 아이 수준에 맞게 다 기다려주시기는 힘들겠지만, 사실 그래서 학교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거니까 네, 그 부분만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아이들이 학교가 정말 재밌는 곳이고 혼자 있는 것보단 친구들하고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느껴야만 12년 동안 정말 학교 안 갈래요. 나는 불행해요. 이런 아이들과 맨날 싸워야 되는 이 학부모의 고충이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네. 뭐 지금 일단 서울교육청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작년부터 그 말씀하신 거와 관련된 철학을 담아서 안전과 성장 맞춤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전략이 저희가 이제 잡은 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온전하게 가르치겠다. 뭐 놀이하듯 재미있게 가르치겠다. 한 명 한 명 배려하며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친절하게 가르치겠다. 그리고
아까 뭐 숙제나 시험 부담 없이 편안하게 가르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한 다양한 뭐 장학 자료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에게 보급을 하였고 더불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뭐 놀이교구비를 준다거나 뭐 교실 청소 용역비 등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사실은 이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환경이 굉장히 낯설어져서 격차가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유치원과 비슷한 교육 환경을 꾸며주기 위해서 그 친근하고 편안한 교실을 만드는 교실 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라는 생각부터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놀러 간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학교가 진짜 우리 삶 안으로 쑥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실 말씀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청의 정지숙 장학사님 그리고 창교육학부모의 이윤경 상담실장님 모시고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를 위한 서울교육청의 지원 정책 또 학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